자, 2020년 1월 13일 강현우 대표의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를 조금 보면요. 네, 오늘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이었죠. 지금 최근에 제가 13, 14, 15일은 중국의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잡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증시 입장, 고점에 있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하루만큼은 뭐 차익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2230포인트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종합 코스닥 지수는 679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장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코스피, 코스닥 한번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우리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장 초반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2115포인트 찍고 다시 뭐 2205포인트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쭉 당겨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의 뭐 258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코스피 보시면 여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1월 3일부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후부터 지금 거의 뭐 지금 찍어보면은 2조 6천억 맞나요? 아니죠. 잠시만요. 자, 1월 6일부터 1조 3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빠르게 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걸 매수했던 거는 지금 뭐 반도체 쪽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쪽, 2차전지 쪽, 그리고 뭐 OLED,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거의 뭐 모든 섹터, 전 섹터 지금 담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6만원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치고 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더 빨리 7만원대까지도 상승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시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시작을 했고요. 675포인트까지 올랐고 장중에 이제 673포인트까지 하락.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을 시켜 나갔는데요. 이게 사실 보게 되면 12시까지만 해도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쌍끌이 매도였어요. 쌍끌이 매도. 근데 이 쌍끌이 매도라는 걸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쪽에서 매수를 좀 크게 들어와 주니까 이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합권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1시 이후부터 자 여기 뭐 12시 44분이죠.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가파르게 좀 땡겨주면서 막판 679포인트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최고가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코스닥 쪽도 지금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현명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바닥을 좀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단까지 치고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2250포인트까지 정도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코스닥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겠네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돌파를 해버리면 코스닥도 뭐 73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코스피는 2200을 뚫고 2250포인트까지 이 정도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여전히 전고점인 680포인트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뭐 730포인트까지라도 한번 올라줘야
그래도 이 코스닥 다시 추세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코스피 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는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 반도체나 OLED 그리고 뭐 5G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도 있네요. 이런 것들로 좀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이 코스닥이 치고 올라갈 때 730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갈 때 상당히 긍정적인 계좌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거기 이제 선도주자로는 이제 뭐 아모레나 아니면은 코스맥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은 약하지만 코스피 쪽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면 형님을 따라가는 그런 동생의 모습으로 네, 코스닥도 730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일단 오늘 수급 자체는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는 뭐 2,580억 외국인이 매수해줬고요. 그리고 기관이 2,150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배당 물량이죠. 네, 배당 물량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11월, 12월 매수해 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좀 털어내고 다시 한 번 더 포트를 구성하는 그런 흐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264억 매도 그리고 기관은 715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네, 금융투자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었고 드디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중소형주 쪽에서 청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청산이 끝나가게 되면은 특히 1월 15일 미중무역 협상이 끝나면서 네, 수출주들 반도체, OLED 장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5G 이런 쪽으로까지 수급이 좀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이 정도였고요. 우리가 뭐 지금 지수를 한번 좀 챙겨보면 지난 1월 10일 미국 증시는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지금 0.46%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9,000을 찍으면서 완전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이거 뭐 역대급 위치까지 올라왔다. 지금 뭐 여기 바닥이 지금 6,000포인트인데 여기서 29,000까지 거의 5배를 지금 눌림도 없이 쭉쭉 오고 있죠. 추세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추세가 변하지 않고 증시 자체가 5배 정도 쭉 상승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29,000을 최초로 돌파를 좀 했는데요.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계속해서 고점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높은 9,235포인트죠. 바닥권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1100포인트 여기 1300포인트에서 우상향하면서 9배 정도 네,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수준이죠. 네,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9235포인트를 찍어놓고 다시 눌림을 받으면서 9180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이네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다. 지금 S&P 500도 마찬가지로 3282포인트 찍고 그리고 조정 나오면서 마무리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 증시도 이제 한번 다시 치고 가려면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요. 그 모멘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란 관련된 중동발 리스크는 뭐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이 포격을 쏴서 보잉기 격추시켰다라고 보도까지 했죠. 네. 그런 것들까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란이 다시 미국을 공격하거나 미국이 격추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큰 충격이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이란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죠. 13일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류호 부총리, 네,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이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미국으로 갈 텐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뭐 잠깐 나온 내용들로 보면 이제 회의론, 네,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스냅백 조항, 네, 서로 이제 조약 자체를, 네, 협상했던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스냅백 조항들을 확실하게 넣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서명에 대한 확신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서로 요구할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네, 확정을 지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이고요. 그리고 14일, 15일 우리는 내일 증시 그리고 수요일 증시가 지나고 난 목요일 증시에서야 이 미중무역 협상 서명에 대한 결과를 증시가 받아들일 텐데,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증시, 네, 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보단 조금 조정이죠. 기간 조정. 네.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은 가격 조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 동안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협상이 서명됐을 때 다시 빵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50포인트 한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오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괜찮다면 여기는 그렇게 큰 매물, 뭐 물론 많겠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상단의 매물이 어느 정도 끝난 모습이거든요. 추세에 정확히 올라탔고, 네, 이 밑에서 이평선들이 계속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2250포인트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시기상조는 맞습니다. 일단은 미중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간 조정을 옆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5일 서명이 진행되고 우리 16일 증시에서 이렇게 빵 치고 가주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지금 아직 고점이죠. 정고점. 네, 뚫고 가질 못했어요. 코스피는 지금 뚫고 갔지만 지금 뚫고 가질 못했고, 일단은 여기까지 좀 빨리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미중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코스피 쪽 우려감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면 장중에 225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그때부터 수급이 중소형주로 좀 쏠릴 수도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도 우리가 수급이 쏠리는, 네,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포착을 잘 해야 되겠고요.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뭐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OLED 장비주,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비메모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동력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미중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체크를 제대로 해보고요. 이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증시를 좀 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우리 증시 펀더멘탈 너무 좋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라고 쓰고 한국이라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또 한국이라 쓰고 반도체라고 읽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 증시 상승을 좀 이어나간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이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 디램 현물가 추이죠. 네, 2018년 9월 이후 메모리 반도체 고정 거래가, 그리고 최근 디램 현물가 추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지금 디램 현물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현물 가격이라는 건데,
2019년 12월 5일부터 2.74달러에서 지금 1월 10일 3.18달러까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3.18 빼기 2.74 대략 0.44포인트인데 이거를 2.7로 나누게면 대략 뭐 1.6배 그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1%, 10%, 뭐 10%, 16% 정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2.74에서 44, 0.44포인트니까 네. 결국에는 한 16% 정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지금 여기 고정거래가죠, 이건. 기업들이 거래하는 고정거래가인데 이것도 지금 디램은 2018년 9월 이후로 8.19달러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5.07달러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고 2019년 5월부터는 낸드 플래시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디램은 여전히 좀 하락을 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월 가면서 이 고정 거래가가 하방을 지지해주고 다시 추이를 턴해주려는 모습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디램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플렉서블 휴대폰, 네. 갤럭시 폴드나 이런 휴대폰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최근 뭐 규제가 진행이 된다라면서 과하게 또 발주가 됐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5G 당연히 연관이 있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디램 가격도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램은 계속 반등 중이고 낸드 플래시도 반등 중이다. 그리고 디램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반도체 주가들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런 모멘텀들이 우리 증시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끌어 나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 위치는 지수 위치는 결코 저렴하진 않다. 전고점까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상당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분석한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 나갈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이라면 절대 팔지 말고 지금 지수가 더 치고 갈 때 더 큰 상승 이어나가는 그리고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당장 내일 14일이죠. 지금 이제 11시부터 해서 계속해서 새벽부터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과연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내일도 한번 시장에서 승승장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1월 14일 마감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